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지금 장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그럼에도 기름들 이렇게 존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장은 지난주 내내 좋은 반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좀 바닥을 친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 함께 오늘은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왜곡일은 도대체 무엇을 사는지 정리,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그냥 떨어지는 청룡 언얼도 정도가 되겠죠. 그냥 툭툭툭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2.2% 상승으로, 물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내일 출발은 꽤나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에서 빼꼼 고개를 들었습니다. 56,800원 저점을 찍고 금요일날 반등해서 58,400원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삼성전자 바닥을 쳤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해답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매동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매동입니다. 최근 6개월간의 외국인의 매도인데,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 막대 보이시죠? 처음에는 매수 일색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는 81,000원까지 올라간 바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 내리막길을 걸어서 57,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은,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당연히 코스피도 올라갈 텐데, 결국은 우리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외국인한테 그 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고로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매수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바닥 근처 아닐까,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5%나 급등. 5% 상승이라는 거는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년 만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이 단순히 데드캣 바운스냐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최근 들어 금융투자 기관만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죠. 결국은 외국인이 키를 들고 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기릿의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증시는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 들어 잠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바이든이 유가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며,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100 내외로 가만히 있다면은 인플레 걱정도 조금 덜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떨어지고 있는 유가는 플러스 1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환율, 이 친구가 문제인데 솔직히 1296원, 1300원까지 갈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당국의 견제도 분명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릿은 결국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슈팅일 확률이 꽤나 높다. 그리고 당연히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산은 돌고 도는 그러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기리분들이 최근 10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년 주기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보자면 결국은 원래대로 회귀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물량이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 부분을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 이 매도가 언제 끝날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장 내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할지, 아니면 1개월 뒤에 할지, 혹은 3개월 뒤에 할지, 그런 건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선물과
시장과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보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상방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랭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최근 며칠간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도한 위치가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금액은 절대 크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외국인은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조금은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제 떨어짐이 거의 다 끝나서 이때까지 매도했던 선물을 다시 주워 담는구나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쯤 바닥이 근처 아닐까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옵션 1개월짜리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콜옵션은 주가 상방에 베팅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콜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면 주가 하방에 베팅하는 풋옵션은 외국인은 오히려 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개인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옵션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은 상방에 베팅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반면 개인분들은 반대쪽인 더 떨어질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쓴 이 선물 옵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판을 지금 깔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기분들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기를 쓴 절대 전문가가 아니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절대 한 몸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정말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만 보고 외국인의 마음은 전부 다 한 뜻으로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가능성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저기를 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온 것도 아닌데 외인 국내 주식 비중 13년 만에 최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은 항상 파도를 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수를 쭉 했다가 쭉 매도했다가 쭉 매수했다가 쭉 매도했다가 그러한 비중 조절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환율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매력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다가 또 많이 올랐네 하면은 열심히 팔았다가 또 많이 떨어졌네 하면은 또 다시 열심히 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외인 국내 주식 비중이 무려 13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이 말인즉슨 차라리 금융위기가 와도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환율이 고점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 국내 주식 비중은 최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아마도 몇 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때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방을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돌아올 만한 그러한 핑계거리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증시도 현재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어요. 다우 2.6% 상승, 나스닥 3% 상승, S&P 100 3% 상승. 그래서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 증시도 반등을 해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길이 또 당연히 걱정이 되고요. 데드캣 바운스면 어떡하냐? 자,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딱 12,000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2,000을 뚫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튀어오르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요일 점심 기준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일봉인데, 아니 기릿 이거 오르는 거 맞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빼꼼 오르고 있는 게 무려 1%나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인 시장도 오랜만에 주말에 깔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꼭꼭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저기를 쓰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대 매매다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 뉴스 타이틀을 보시면은 약세장 지속 전망, 매수 주체 실종된 증시 2400도 버겁다, 코스피 2300 깨질 수도,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만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저 기릿이 너무나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 기릿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출렁 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결국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그냥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기르분들, 지금 기르분들 아마도 엄청난 손해를 현재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러한 손실을 전부 다 인내하고 감내해야 주식 투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초년생 기준 200만원을 조금 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얼마 벌려고 하나요? 물론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돈으로 생활비만 벌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소 몇백에서 최대 몇천, 몇억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과연 얼마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걸까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200만원은 그냥 훌쩍 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기분들 하루 8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8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이런 장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 종목을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왜 샀더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진짜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주말이라도 내가 평생을 열심히 번 돈이 들어간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회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은 또 뭐가 있는지, 또한 실적 전망은 앞으로 어떤지, 그리고 관련 리포트는 최소한 3개 이상은 읽어봤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겠죠. 그냥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절대 주식 투자는 돈 놓으면 그냥 복사가 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분들 공부 후에 자신이 생겼다면 이제 할 일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무조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최근 한 14년 정도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가 2008년, 2009년이죠. 그때 무려 55%나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격을 전부 다 회복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20% 빠진 적이 있었는데 또 바로 회복을 했고, 쭉 오르다가 결국은 또 14% 빠졌다가 바로 또 회복했다가 20%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34% 빠졌다가 또 회복했다가 이번에는 24%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올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기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이길이 이거는 미국이잖아. 근데 한국장은 이렇게 안 돼. 저 길이 또 100% 공감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분들 한국장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물론 환율이 조금 나쁘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장은 오를 거고 한국장은 계속 빡셀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미국 ETF를 좀 사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기를 쓰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는 애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저의 말은 무조건 맞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은 기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주에도 증시가 빵빵 터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빠르게 딱 5분 만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연기금 무엇을 샀는가? 셀트리온, LG엔솔, 삼성SDI, 카카오뱅크, OCI, 크래프톤, FNF, 페노션, 하나솔루션, 삼바, 한국항공우주, LG화학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상에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KT, 하이브, SOL, 일동제약, LG디스플레이, 타차전, 한국항공우주,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대덕전자, GS,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버스, 여기까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코스타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코덱스 200, LG엔솔, 레이저셀,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 위니아 에이드, 카카오게임즈, 여기까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이 이제는 사실화되었다 이러한 전망에 증시가 역시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봤더니 이때까지 3번 역전이 된 바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외국인의 증권 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이 분명 나쁜 신호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겠죠. 다른 요인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무려 10%나 급락했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또 10% 폭등했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10%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게임은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원숭이 도창 의심자가 우리나라에도 결국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 좋은 소식도 있었죠. 누리호가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선을 다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한국전력이 급등한 바 있으며 그리고 현대차가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현대차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DS 부분 글로벌 전략 회의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와줄까요?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롯데푸드 거래정지가 있습니다. 롯데 제과의 흡수 합병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넥슨 신작 DNF 듀얼 출시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고양 킨텍스에서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며 윤 대통령은 나토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중국이 반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이러한 회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당연히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멜론 이용료가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10%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운항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으며 중국 5월 제조업 PMI가 발표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6월 수출입 동향 홍콩장의 휴장이고요.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미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가줄당 0.67원 인상에 1.9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가치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료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기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린샷 찍은 시간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양봉 하실 거예요. 최근 들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